우리 학원은 선택형 학원이기 때문에 같은 반 학생들끼리 수업을 듣는 학원이 아니에요. 수업을 같은 반으로 몰아서 하지 않아요. 대학교 수업처럼 자기가 선택한 수업을 들어가게 돼요. 쉽게 말하면 학생들이 대학교 가면 수강 신청을 하면 그 수업을 이제 시간에 듣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요. 종합학원이었는데 불구하고 이투스 계열의 모든 학원, 재수학원이 이투스 계열에 12군데가 있거든요. 12개나 있어요. 이 12개 학원은 전부 다 선택형이에요. 그래서 선택형으로 하다 보면 필수로 같은 반끼리 듣는 게 아니게 되는데, 반수반대 들어오는 부류는 첫 번째, 대학을 다니다 오는 학생. 대학을 열심히 다니다가 기말고사 끝나고 오는 학생들. 두 번째는 혼자 공부하다 오는 학생들이에요. 혼자 공부했다. 대학을 안 갔다, 또는 대학을 다니지 않았다, 또는 다니다 초기에 그만뒀다. 혼자 공부하다 오는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다른 학원을 다니다 학원에서 학원으로 옮기는 경우. 학원에서 학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기숙에서 신의학원을 많이 와요. 생각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좀 애매한 애도 있어요. 대학생인데 기말고사를 안 보고 재수를 최근에 결정했다 내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애도 있어요. 그 네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학교 자퇴하고 온 애들도 있거든요. 학교 자퇴하고 온 애들은 공부 되게 열심히 해요. 예전에 우리 반 애가 숭실대를 다니다 자퇴를 했어요. 왜 자퇴했냐면 숭실대는 휴학이 안 돼요. 한 학기 마치고 휴학이 안 돼요. 숭실대, 세종대, 국민대, 성신여대 이런 유리 학교들은 휴학을 안 시켜줘요. 반수가 워낙 많아지면 학교에 들어온 신입생들이 빠져나가니까 휴학을 금지시켜요. 홍익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얘가 학교를 옮기고 싶은데 휴학은 안 돼요. 분휴학 아니면 절대 안 되니까.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냐면 학교를 자퇴했어요. 자퇴하는 과정에서 엄마 아빠랑 엄청 싸웠어요. 애 얘기 들어보니까 엄마 아빠는 네가 최대치가 숭실대 같다. 너 그냥 다녀라. 근데 애는 아니야. 내가 다녀다 보니까 여기 너무 편해. 내가 숭실대는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이 오면은 되게 열심히 해요. 돌아갈 데가 없잖아요. 물론 재입학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류의 학생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공부를 하다 왔다라고 하는 학생도 있고 혼자서 했다, 전혀 안 했다, 5개 있죠. 그래서 3주 동안 저희가 국영수 수업을 한번 해서 개념적인 부분들 중에 꼭 설명해야 해야 될 부분들을 3주를 쭉 수업을 해주는 게 프리반수반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걸 왜 하냐면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반수반은 문제풀이 학기라고 말해야 돼요. 문제풀이 학기. 재수는 크게 세 가지예요.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개념을 공부하고 심화 문제풀이하고 총정리하고, 이걸 세 부류를 재수학원의 연간 커리큘럼이라고 해요. 그러면 개념 학기가 2월부터 6월 말까지 되면 이제는 개념만 할 수 없어요. 내용만 할 수 없어요. 지구과학이든 수학이든 이런 과목들, 사회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개념이 중요하긴 하지만 내용만 설명을 계속 할 수는 없고 기출문제만 풀 수 없으니 예상 문제를 가지고 문제풀이로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 시기예요. 근데 바로 7월 1일로 들어오면 학생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왔다고 가정하고 가르쳐요. 학원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수업을 선택형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진입을 막지 않아요. 등급을 나눠놨음에도 불구하고 성적대별로 다 쪼개놨는데, 얘가 예를 들면 4등급인데 1, 2등급 수업을 듣겠다고 했으면 너 4등급이었으니까 전년도 수능 1, 2등급용 수업 듣지 마라고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1, 2등급 수업을 들어가면 뭐예요? 1, 2등급 정도의 학생이라고 간주하고 가르치는데 이 학생이 대학을 다니다 왔다고 쳐요. 공부를 안 하고. 그럼 그 수업을 들어가면 바로 튕겨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류의 학생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3주 동안 국수영 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물론 이게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거를 공부하고 수업을 들어가게끔 하는 게 프리반수반의 의의예요. 근데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 기말고사가 6월 14일 날 끝나요, 뭐 6월 13일 날 기말고사 끝나요, 심지어 어떤 학생은 6월 17일 날 끝나요,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자, 6월 10일 날 시작하면 3주니까 6월 17일 날까지는 들어오는 건 저희가 막지 않아요. 근데 학생이 기말고사가 6월 20일, 21일 날 끝나면 한 주밖에 안 남아요. 6월 24일, 25일 날 들어오면. 그럼 이 학생은 사실은 반수반으로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아니, 왜냐하면 3주 커리큘럼에서 2주 지났는데 중간에 들어가면 진도도 그렇고 더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옛날만큼 학생들이 세고 단단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이 친구들이 중간에 유입되면 고등학교로 치면 학교 전학 온 느낌이거든요. 애들 열심히 수업하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애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분위기 파악하면서 잘 다니고 어쩔 수 없는 과도기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만 하고 그만둬요. 이상하다고. 왜냐면 다른 애들은 정상공주로 돌고 있는데 자기 늦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학원에서는 되게 부담인 거예요. 중간에 넣기가. 일주일 정도 지났으면 2주가 남았기 때문에 수업을 해야 될 양의 3분의 2가 남았으니 3분의 2라도 듣고 7월 1일만 들어가라고 하는 게 교육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학습적으로도. 하지만 6월 17일이 아니라 20일, 22일, 23 그러면 7월 1일 반수반으로 유입하는 게 맞다. 들어오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용어 정리를 하면 반수반하고 시즌 3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저희가 시즌이 학기를 뜻해요. 이 청소라고는 분당 청소라고는 학기가 총 4개예요.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그러면 저희가 7월 1일부터는 3학기라고 불러요. 이거랑 반수반이랑 동의어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반수반도 시즌 3에 들어가는 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존 반은 어차피 진행하고 있었던 애들이고, 그리고 반수반도 시즌 3부터 같이 하기 때문에 시즌 3 반수반 동의어. 프리 반수반은 시즌 3 전에 3주 동안 같은 반에서 국수형 수업을 최대한 하고 일부 생명이나 지구학습까지 듣고 들어가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6월 평가원 시험은 재수생들 작년에 15만 명쯤 됐죠. 그 중에 6월 평가원 시험을 응시하는 학생은 재수생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50% 정도가 응시한다. 그러면 9월 평가원까지 보면 60% 정도 응시하고요. 실제로 35%에서 40% 정도는 평가원 시험에 안 잡혀요. 재수할 때 수능 시험에 들어온 애들 중에 6만 명에서 7만 명 정도는 평가원 시험을 응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재수하는 학생들이 몇만 명이다는 수능 9월에 원서 접수가 끝나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6월 평가원 시험의 난이도를 갖고 얘기하기 섣부른 건 아직 재수생의 절반은 들어오지 않았다예요, 시험에. 그런데 이 시험의 난이도가 어렵다 쉽다를 얘기하면 할 수는 있어요. 일단은 국어 시험이 쉽지 않았어요. 작년 수능보다 약간 쉬웠다고 해도 만만치 않은 시험이었고요. 수학은 확통은 작년보다 조금 어려워졌고 미적분은 비슷한 수준이에요. 영어는 많이 어려웠죠. 작년 수능도 어려웠는데 그걸 또 경신했으니까. 이번 시험에 1등급이 1%가 전국에서 1%가 안 나온다. 응시자 1%가 안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1%가 안 된다는 얘기는 절대평가인 걸 감안하면 응시자가 30만 명이라고 치면 그 중에 1등급이 3,000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학교에마다 고등학교에서 영어 1등급자가 외고나 국제고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올해 바뀌는 것만 얘기를 할게요. 자, 올해 대학교 입시 되게 많이 변해요. 어떤 게 많이 변하냐면 의대 생기는 것 말고도 대학교마다 무학과 모집을 많이 해요. 무학과 모집은 학과로 쪼개서 모집하지 않고 학과가 아닌 자유전공학부나 자율전공학부 또는 단과대 계열로 모집을 하는데 그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의대가 늘면 의대 성적이 떨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그냥 이런 생각만 해야 돼. 의대가 늘어봤자 수도권의 학생들이 의대를 잘 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왜냐면 지역 인재가 900명이에요. 1497명 증원 중에 지역 인재가 900명이면 수도권 학생들이 일단 900명에서 빠지게 돼요. 그럼 나머지 600이죠. 그 중에 수시가 60이 정시가 38%예요. 그럼 우리 애가 수능으로 의대를 간다 그러면 600명에서 결국 30%인 200명 정도만 증가가 되는 꼴이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전국적으로. 그럼 200명 는 것도 많이 는 거죠. 맞습니다. 많이 는 건 맞지만 학교들을 쪼개서 보면 한 학교당 아주대나 인하대나 성균관대처럼 무식하게 30명, 40명씩 늘리는 학교가 있어요. 정시에서. 근데 지방 쪽의 의대들은 그렇게 못 늘리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진짜 최상위권 애들, 우리 애가 순천향대 의대나 인제대 의대 정도 갈 애가 아주대나 성균관대나 가천대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데 그거는 얘가 순천향대나 인제대 의대 정도를 갈 수 있는 애야지만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걔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의대가 늘면 우리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 의대 바로 밑에 권의 학교들을 주시하셔야 돼요. 의대 바로 밑에 있는 학교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이쪽이에요. 그리고 서울대 자연계 공대. 왜 그러냐면 1497명이 늘었는데 이 중에 수시와 정시를 한다 하더라도 이 중에는 공부를 좀 제법 하는, 그런데 이번에 영어
수능 6월달 어렵게 나간 것 때문에 수시 최저 기준 얘기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어디선가. 수시 최저 기준 못 맞춘다. 수시에서 이러면 정시로 대거 넘어온다. 정시로 대거 넘어오면 수도권 애들은 나쁘진 않아요. 수시에서 뽑아야 될 애들이 수시 최저 못 맞춰서 정시로 넘어오면 정시에는 수도권 애들이 다 지원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오히려. 근데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 쪽이 약해질 거예요. 얘네 쪽이. 이쪽이 왜 얘기하냐면 치대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학생들이. 여기 인원 봐도 치대가 인원이 많지 않거든요. 얘네니까. 그럼 얘네는 증가가 한 명도 없어요. 의대가 증가한 거지 치대, 약대, 수의대가 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작년처럼 15만 명의 재수생이 있다고 쳤을 때 이들 중에 모두 다 상위권일 리 없잖아요. 우리 꿈이지. 그죠? 아니 15만 명이 재수했는데 그들이 모두 다 의치한 약수를 갈 정도의 성적이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 중에 치대랑 수의대, 한의대, 약대를 갈 정도 애들이 의대를 갈 가능성이 조금 더 생기지만 지방 쪽에 재수하는 애들 중에는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애들이 지역 인재로 의대를 많이 가요. 900명이 들었으니까. 그러면 지방 쪽에서 즉 수도권이 아닌 애들 중에 재수를 하든 상수를 해서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를 간 애들이 의대를 가면 그만큼은 비게 돼요. 쉽게 말해 정시로 치대, 수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를 쓰는 애들이 조금은 줄게 돼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쪽 라인에서나 이 아래 라인에서 허점이 제법 생길 거예요. 치대는 생각보다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대 인원이 늘면 분명히 사람들이 욕망의 덩어리 아니에요. 다 우리가. 결국 치대를 가라. 왜? 야 의사 능대잖아 임마. 그럼 돈 안 돼. 치대나. 근데 어차피 치과 의사도 많아가지고 이게 성적이 떨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올해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탐, 과탐에서 사탐을 해도 자연계 지원이 되는 학교들, 사탐을 해도 자연계 지원이 되는 학교들, 확통, 과탐을 해도 자연계 지원이 되는 학교들. 근데 고려대는 사탐을 하면 안 되는데 확통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확통을 하고 과탐을 해도. 사탐을 해도 상관은 없는 게 아니라 얘네는 위에는 사탐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미적 사탐 2라는 애들이 성균관대, 한양대나 이런 데 쓸 때인데 가산점이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아마. 프리반수반은 3주 동안 아침에 와서 밤까지 해요. 프리반수반은. 그래서 월요일날 개강인데 7월, 2월, 6월 17일까지는 허용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반수반이 아니라 프리반수반이 아니라 반수반 때 들어야 된다. 그리고요 반수반은 시간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학생이 미리 와서. 그래서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할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은 뭐냐면 시간표를 짜기 위한 날을 정하고 그 날에 학생들 전부 불러다 전화 교무실장이 설명을 할 거예요. 어떤 수업의 취지는 이렇고 이 수업은 저렇다라고. 그럼 학생들이 그 얘기를 듣고 설명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하면 우리가 가서 1대1로 붙어가지고 상담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를 짜요. 원래는 학원에서 시험을 보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시험 보는 거 반대했어요. 왜냐면 학생들 수준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얘가 작년 수능 끝나고 지금까지 공부를 안 했어요. 수능 공부 우리 애가 예를 들면 그럼 8개월을 쉰 거거든요. 근데 얘가 한 중앙대쯤 다녀요. 작년 수능에서 거의 1등급 맞았어요. 근데 지금 시험 보면 성적 완전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학원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정확하잖아요. 쉬운 수업 들어 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걔가 쉬운 수업 들으려고 학원 들어온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준비가 안 된 애들은 지금 시험 보면 성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와요. 그러면 프로그램대로 하면 다 기본 문제풀이로 깔리거든요. 근데 중학교 다니던 애가 기본 문제풀이 듣고 여기 학원을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설명을 하자. 쭉. 그리고 학생들이 어쨌든 들어와서 적응을 하길 바란다. 설명을 쭉 할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고 이번 달 말주에 마지막 주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때 종이 시즌3 선택 조사지를 주고 학생들에게 선택하게 하고 안 되면 전화 담임선생님들이 모여서 학생들 상담해서 짜게 할 거예요. 시간표를. 그리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이 반수반이에요. 프리반수반이 아니라 반수반대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전에 시간표 작성을 해야 되고 만약에 6월 말에 못 온다 그러면 그 전주라도 와가지고 시간표를 작성하는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프리반수반은 왜 시간표 얘기 안 하냐? 프리반수반은 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계시고 그 담임선생님이 3주의 기간 동안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다 알려줘요. 어떻게 하라고. 여기 들어와 있는 거니까 프리반수반은. 반수반은 밖에 있는 거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걔네들은 날 잡아서 와야 되고 날 잡아서 와서 설명 듣고 시간표를 짜는 거고 프리반수반은 여기서 수업을 잘 듣고 있으니 그 애들은 결국 우리가 알아서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표 상담 같은 게 별도로 필요한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재원생들 지금 다니고 있는 애들도 당연히 시간표 작성을 합니다.
그럼 이게 시간표 예시인데요. 뭐야 이거 화요일날 왜 공간이야? 얘는 수업을 저렇게 짠 거예요. 화요일날 수업이 없고 이때 다 자습이에요. 선택제라고 했잖아요. 프리반수만 시간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시즌3에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목도하게 되는 시간표란 뜻이에요. 여기 보면 5, 6교시 B죠. 근데 뒤에 수업이 있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월요일날 수업이 6시간이에요. 2시간씩 연강이에요. 2시간, 2시간. 이렇게. 난이도별로 다 쪼개져 있어요. 시즌2로 예를 들면 1, 2등급용, 3, 4등급용, 5, 6등급용 이렇게 나눠놔요. 수학 같은 경우. 문제풀이도 6단계로 쪼개놔요. 제일 쉬운 문제풀이부터 제일 고난도 문제풀이까지. 그리고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시즌3가 되면 시대인재 컨텐츠를 쓰거든요. 저희가 똑같이 시대인재랑. 그래서 시대인재 컨텐츠 수업, 풀이 수업.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 2감 풀이, 한수 풀이, 그 다음에 이투스에서 나오는 난이도별 수학 문제풀이, 국어 문제풀이 수업이 쭉 깔려요. 그리고 EBS 완성, 수능 완성 나올 때니까 수능 완성 해설 강의, 한수 주간지, 2감의 간슬개 이런 것들 수업들에서 수업 종류가 되게 많아져요. 시즌3에.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고난도 문제풀이, 중킬러만 다루는 거. 그 다음에 이번 6월 평가원으로 놓고 봤을 때는 10번에서 15번 사이, 13번 사이, 그 다음에 25, 26, 27번 사이, 28번 사이 문제들만 모아놓는 수업이 있고 더 쉬운 수업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 쪼개놔요 수업을. 그럼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수업을 선택해서 들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상담을 받으면 돼요. 성적표 가지고 와서 하면 되고 전에 다녔던 학원이 있으면 올해 6월달 평가원 시험 성적 갖고 와도 돼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추천을 저희가 해드리는 거예요. 학생이 자기가 부족한 과목을 더 습득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학생이 수학 때문에 작년 대학을 못 갔다. 이거 되게 웃긴 얘기인데 그 얘기 많이 하죠 애들이. 수학 때문에 대학을 못 갔어. 확통 애들은. 이과 애들은 국어나 영어 때문에 대학 못 갔다. 그리고 국어 때문에 대학 못 갔으면 국어를 더 듣길 바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선택과 집중이니까. 그리고 애들이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수업의 양도 조절하고 시간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강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애기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강사가. 선생님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난이도로 정하세요. 난이도로 처음에. 그걸 들어보고 첫째 주에 수업을 들어요. 7월 첫째 주에. 괜찮으면 그냥 가요 쭉. 근데 첫째 주에 들어봤는데 이 선생님 수업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 우리 학원은 수업을 같이 학원 같은 반에서 듣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반에 가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아니 그 수능 만점 맞은 우리 반 애가 우리 반이 아니라 다른 반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걔는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들으니까 수업을 같이 들으면 레벨 타령을 하겠죠. 당연히 학생들이 같은 반에 수업을 들으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선택형이기 때문에 최고 난이도 레벨을 들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시즌3 지금 이 반성한 시작 이렇게 해서 10주예요. 10주. 얘가 10주고 10주고 이때 한 번 시간표를 다시 짜요. 요 시기에 9월 8일 끝나면서 시간표를 다시 짠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때 수업을 많이 듣다가 이때 가서 수업을 줄이고 자기 공부를 하겠다고 수업을 대폭 줄여도 돼요. 근데 학생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갖고 있다 그러면 담임들이 막진 않아요. 예를 들면 얘가 여태까지 문제풀이를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는데 자기 정리를 하겠다 그러면 수업의 일정 부분을 줄여도 돼요. 이렇게 세 단계예요. 이게 제일 평이한 수업. 교재가 달라요. 얘 조금 중간 난이도, 얘가 제일 어려운 수업. 수학으로 치면 중킬러, 그 다음에 4점짜리 수업, 3, 4점짜리 수업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국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국어나 영어는 이 정도까지 변별을 크게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문화나 지원, 생원은 지구나 생명은 난이도가 있어요. 그 탐구 과목도 좀 빨리 나가는 수업과 좀 천천히 나가는 수업.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원의 특징인데요. 모든 수업을 다 영상 녹화를 해요. 그래서 학생이 학원을 들어오면 현장 강의 무한 패스, 현강 패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가입하게 되면 우리 학원의 학생들은 이 수업, 이 카메라로 자기가 수업 들은 걸 다시 볼 수도 있고 동시에 다른 과목 선생님들 것도 볼 수 있고 심지어 우리 애가 수업을 딱 들었는데 집에 와서 보는 거야. 너 괜찮으니 물어보잖아 엄마가. 그럼 애가 근데 뭐 영어 선생님이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선생님 독해하는 방식이 달라. 자 그러면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들어보라고 그래 처음에. 맞는 사람 찾아보라고. 그럼 시간 되면 바꿔줘요. 첫 주 듣고. 이거 커요. 타 학원과 우리 학원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강사 선택권이라고 보거든요. 절대 안 해줘요. 다른 학원은 강사 선택권. 왜냐면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수업을 잘하는 사람한테만 쏠리게 돼요. 아니면 애들한테 선호도가 높은 사람 또는 말빨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쏠리게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선생님들 다 도태 아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수업을 깔았는데 애들이 선택 안 하면 퇴강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수업 태도는 훨씬 좋아요. 이 형태가 왜?
지네가 선택해서 들어와야 돼. 듣고 싶은 것만. 그러니까 억지로 들으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애들의 선호도나 수업 집중도가 훨씬 높아요, 이게. 근데 예전에 저희가 학교식 학원이었을 때 안 맞으면 안 들어요, 애들이. 그 수업 시간에 멍하니 가만히 있어요. 근데 담임이 무서우니까 못 움직이는 거야.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저희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영상 다시 보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강사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건 프리반수반이 아니에요. 반수반 돼서 한 얘기예요. 프리반수반은 꼼짝 말고 3주 동안 공부하기예요. 저희 학원은 전부 다 학원 강사 수만 대예요, 다. 이투스는 강사가 담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담임이 아니니까 강의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는 날 우리 학원에 오늘 출강한다 그러면 오늘 와서 수업하고 질문 받고 가고 수업하고 질문 받고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동그라미 친 사람들 전부 다 강남역에 있는 강남 하이퍼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 사람들이 강남 하이퍼 의대관, 강남 하이퍼 의대 기수.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들이 지금 동그라미 친 사람들 말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만 남기고 강의가 힘든 분들은 다 빼버렸다는 얘기고 강의를 못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프린트 하나 만들 때도 굉장한 정성을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수업을 선택하는 시기가 4번이나 있기 때문에 수업을 못하면 선택을 못 받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수업 자체를 할 때 진지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이 사람들 스스로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수업을 잘하면 계속 수업이 분강돼요. 분강이란 뭐냐면 2시간이 되면 4시간 되고 4시간이 8시간 돼요. 예를 들면 학생이 들어오면 종이를 줘요. 금요일 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올 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 날까지 시간마다 어떤 공부하는지 인강 뭐 보는지 어떤 자세를 하고 올해 이번 주 목표가 뭔지 다 써서 내야 돼요. 플래너와 별도로. 이걸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건 학생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담임이 알아야 되거든요. 학생이 뭘 공부하는지. 그럼 얘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럼 가면은 인강을 보는 것 같아요. 가면은 책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물어봐요. 우리 애 잘하고 있죠? 네, 안 졸아요. 이 얘기밖에 못해요. 아, 그렇잖아요. 애가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 싹 다 스캔을 뜨고 입력을 해요. 구글 시트에 성적을 넣고요. 학생의 학습 시간을 싹 다 정리를 하게 4개예요. 애들. 여러분 낼 수 있잖아. 시간 잴 수 있잖아. 시간 되는 어플 많잖아. 학습 시간. 그거 안 되면 다 써서 내라고 해요. 그럼 그대로 그걸 가지고 입력을 해요. 테스트랑 각종 시간들, 저 모의고사 성적, 추이, 테스트 성적,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학습 시간들 전부 다 그래프. 그리고 이거 띄워놓고 상담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학생이 성적이 안 나왔다. 선생님 제가 왜 성적이 안 나왔죠? 이러니까 성적 안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그러면 학생들 안 움직여요. 얘네들이 되게 뭐 엔진이 뭐냐 하지만 쉽게 말하면 되게 약하고 멘탈도 약해 보이는데 해요. 어떨 때 하냐면 납득이 되면. 자기가 납득이 되면 해요. 그렇지 않고 억압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듣지 않아요. 잘못된 방법이라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은. 근데 얘네들에게 조목조목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근거를 남겨야 돼요, 싹 다. 이게 관리예요, 기본 시작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콘텐츠 있다고 했죠. 시대인재, 그 다음에 회사에서 만드는 콘텐츠들을 가지고 전부 다 수업을 한다. 시즌3 되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콘텐츠가 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진다. 국어 선생님이 9명, 수학생 9명이나 돼요, 저희가. 10명쯤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기 다 파트를 나눠요. 그래서 그 수업을 해요. 그리고 원서 시스템이 돌아오고요, 좀 있으면. 그래서 수시 상담을 아마 할 거예요. 반수반은 들어오면 바로 조사를 해요. 저 같은 거 작년에 어디 썼고 뭐 했고 지금 뭐 하고 싶은지 어느 대학 가고 싶은지 다 조사해야 돼요. 왜냐면 7월 달에 논술을 안 하던 학생들이 논술을 시키면 지금이 끝이에요. 거의 마지막. 이때 넘어가면 어차피 해도 의미가 없거든요. 몇 달, 한두 달 한 거 못 붙어요. 그럼 논술을 하게 할지 버리게 할지. 수능 공부를 시킬 때 그럼 어느 대학을 갈지 그런 가능성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입시에 관한 틀들이 많아야 돼요. 수시든 정시든. 학원 시설들이고요. 강의하는 그리고 자습하는 공간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밥이 많이 맛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식당은 밥 맛있어요. 저는 먹었어요. 좀 전에. 왜냐하면 여기 근처 밥 먹을 데가 없어요. 자, 어쨌든 올해가 제가 아까 얘기하는 거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입시적으로는 절호의 기회이고요. 그리고 학원 자체는 어쨌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학생들도 성적을 잘 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좋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